저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세월호 인양 늦춰진 게 문재인 후보 때문이라고? 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어제 한 언론이 저녁에 한 보도가 이 대선판을 출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본질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이현정 의원님. 네. 저 보도가 지금 어떻게 나왔고 지금 어떤 정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일단 어제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해양수산부 관계자들 이야기로 이제 세월호가 인양이 이제 최근에 됐지 않습니까? 이 세월호 인양 자체가 지연된 게 결국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어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 아닌가.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해양수산부 2차관을 만들어주고 또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뭐 약속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어제 보도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당연히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제 반발을 하고 또 이제 지금 SBS가 이 보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보도를 다 내렸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 해당한 보도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보도한 주최 측이 이 관계에 대해서 일단 지금 내렸기 때문에 또 사실관계는 뭐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제 TV 토론에서 그 이야기가 조금 나왔죠. 뭐냐면 왜 문재인 후보가 그 세월호 이제 팽목항에 갔을 때 그때 홍 후보가 질문한 게 왜 거기 고맙다는 이야기를 썼느냐. 그랬죠. 이제 이 이야기를 써서 그 고맙다는 뜻이 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 뭐 문 후보 측이나 또 해양수산부 쪽이나 이쪽에서는 뭐 사실관계 아니고 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인양이 고의로 지연된 게 문재인 후보가 해수부에 좀 이제 앞으로 좀 규모 크게 해줄 테니까 거래한 거다라는 보도였어요. 이게 아니라고 일단 해명을 했고요. 예, 고 박사님 또 이에 대해 해수부도 굉장히 발빠르게 입장을 내놨는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굉장히 허위 보도다. 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취재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지금 민감한 시기고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해수부에서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방송국의 보도대로 문재인 후보 측에서 뭐 어떤 작용을 해서 뭐 해수부와 무슨 어떤 협상을 했던 그런 걸 통해서 만약에 세월호 인양을 이 시기에 정하고 했더라면 그건 큰 일이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 어느 후보든 간에 그 세월호를 가지고 뭐 정치적 이용을 한다는 것은 뭐 국민적인 그런 그 용납될 수 없는 일이려니와 이 민감한 시점에서 특정 어떤 그 부처의 뭐 자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뒤에서 뭐 막후 거래를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좀 과한 보도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방송국 보도가 오버라고 할 수 있는 뭐 근거도 제가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방송사에서 그 기사를 내렸고 또 해수부 측에서도 이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그 자체로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현정 의원님 고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보도가 나왔고 해수부가 절대 사실 무근이라 해서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문재인 후보 측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허 교수님.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공작의 추억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일단 그 주장이신 거죠? 예, 주장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 막판 아닙니까? 선거 막판에 어떤 근거도 없는 저런 보도가 나온다는 것은 공작 외에 뭘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캠프 쪽에서 당연히 이것은 뭐 음해고 공작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진실을 밝혀라. 도대체 취재원이 누구고 그 어떤 근거가 있느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월호라는 게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인양을 늦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수부 공무원이 이 서슬프른 박근혜 정권 하에서 야당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인양을 빨리 하자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그걸 지금까지 방해한 세력이 누구라는 걸 국회에서도 방해하고 정부에서도 방해하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180도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근거 없는 보도라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뭐 법적 조치도 하려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도대체 그 해수부의 공무원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해양수산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어쨌든 좀 천대받았던 건 사실이고 규모가 축소된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수산 관련 여러 연구기관이나 집행기관들이 이미 광역단체에 그때 이미 넘어가서 뭐 키워줄라 해도 키워줄 것도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진해운 같은 저런 경우에도 알겠습니다. 엉망으로 정리가 돼서 어마어마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이 많고
밝은 건 문 후보 측이 사실이고 그건 맞지만 이렇게 음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도 한 말씀만 붙이면은 물론 뭐 문 후보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뭐 사실이 아니라는 쪽에 많은 비중이 둘 수밖에 없지만 언론 보도 그 자체를 음해 내지 공작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또 그 언론사가 그에 동조해서 음해 내지 공작에 이렇게 같이 부하내동했다는 쪽에 발언은 좀 과한 얘기인가 아닌가. 제가 언론사 출신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과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두 분 말씀이 조금 달라. 이제 뭐 과한 거다. 그리고 뭐 당연히 법적으로 뭐 조치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 측 오늘 즉각 항의했습니다. 송영길 본부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은 SBS 측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 해당 인터뷰 공무원의 신원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무슨 신원도 확인된 공무원의 일방적인 말을 가지고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보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언론사에서 이 정도 민감한 기사를 다루려면 회의를 몇 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현재 지금 SBS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SBS에서는 이제 일단 보도에서 이게 만약에 원래 이제 이런 것들 보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면 아마 자체적으로 이제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니까 일단은 이제 보도 자체는 이제 인터넷에 다 기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아직 검증을 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뉴스를 통해서 아마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론사가요 전혀 근거 없이 이런 보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뭐 기자지만은 이 상황에 누가 모르겠습니까? 기자라고 판단한다면 이 사실 자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폭풍을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뭐 지나가는 사람 이야기 듣고 보도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보도하는 기자 입장에 본다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어떤 취재 대상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데스크와 판단과 또 국장의 판단 이런 것들 거쳤으면서 이제 보도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혹시 자신들의 어떤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또 검증할 수 있는 것을 혹시 소홀히 했는 점이 있지 않는가 이걸 아마 다시 살펴볼 텐데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것 자체가 지금 뭐 당장 뭐 밝혀라 뭐 이런 선거가 워낙 민감하니까 하겠지만 일단 좀 오늘 SBS 측의 반응을 좀 지켜보고 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 말씀하십시오. 문제는 아주 단순한 것이 뭐 SBS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도했을 리는 없다는데 동의하고 다만 해수부가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정무적 고려가 있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첫 뉴스에 나왔듯이 특정 선거 캠프와 예를 들어서 뭐 그게 후보는 몰랐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정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공작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좀 더 SBS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명도 필요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삭제했고 그리고 회수보도 절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를 삭제하자 이제 문재인 캠프 말고 다른 캠프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세월호 인양 뒷거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는 갑자기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기사의 원래 취지는 정치권 상황에 따라 바뀌어온 의혹이 있는 해수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큰 악재가 될 거라는 이유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면 이는 언론사의 문재인에 대한 눈치 보기이고 시청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언론 외압 의혹 등을 그냥 덮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 박사님 저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사실 여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뭐 지금 이 기사가 가져올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문재인 후보 측이 아니고 어떤 후보라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은 언론사의 그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또 기사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요구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지금 정준길 대변인인가요? 이분이 얘기하는 대로 예를 들면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특정 어떤 그 유력 후보라고 해서 그걸 강압 내지는 어떤 압박을 통해서 기사를 내리거든가 삭제하도록 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뭐 언론에 대한 외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증거를 지금 제가 이야기할 입장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알 길도 없고 그런 내용들은 뭐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한 당사자들 뿐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외압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정당한 기사가 뭐 왜곡이 됐다든가 정확치 않다고 한다면 그건 뭐 시청자든 누구든 간에 언론사한테 그런
지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고 예. 그것이 문제가 되면 언론 중재에 제소도 할 수 있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오늘 또 SBS에서 입장 표명을 한다든가 보고 나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여러 가지 해수부 공무원이 누군지 그리고 문재인 캠프가 진짜 이 세월호 인양과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또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논란이 좀 더 커질 것 같은데요.